예, 반갑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전북 도당, 전북 지역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방금 사회자가 제가 해야 될 멘트를 자기가 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진즉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대선 출마 결정이 좀 늦어졌고요. 또 이 경선 기간이 2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경선이 진행되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오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고요. 평일 오전 일찍 그것도 급하게 잡힌 당원 간담회에 이렇게 시간 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경남에서 지역주의에 맞서서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로지 한 길, 민주당 당원으로서 길을 걸어온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기호 2번 윤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전북과 제가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제 어머니가 전주이시라는 거 말고는 그리고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재수할 때 우리 반에 있었던 친구들이 전주 친구들이 많아서 재수 이제 그때는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 마치고 겨울에 전주를 자주 다녀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진주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진주에서 전주를 찾아오는데 친구들을 찾아오는데 제일 놀랬던 게 시외버스를 타고, 그것도 시외버스가 하루에 거의 한 편밖에 없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순간 아스팔트로 가던 버스가 갑자기 비포장도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85년 겨울이에요. 그리고 전주 시내를 들어왔는데 전주 시내에 기와집부터해서 소위 스카이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대단히 어둡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북이 도청 소재지라는데 진주보다 못하냐, 인구는 많다는데,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새롭게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게 현대사 정치를 조금씩 배우면서 이게 저희 지역 차별이라는 거구나. 저는 경남의 영남 출신이라 영남 지역의 지역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저는 실제로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도시를 지켜봤는데, 이게 그냥 한 지역만 넘어가니까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풍경에 전혀 다른 이미지의 도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이고 지역 차별이고 지역주의구나. 그때 저는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전주에 오면서 처음 느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와서 보는 전주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지역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발전한 우리 지방 지역들이 이제는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는 좋아졌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 5위권의 군사대국이고, 누가 봐도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다들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수도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이렇게 많은 돈과 이렇게 많은 기업이 몰려있는 걸, 통계로도 그렇지만 제가 1년 반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특히 유럽에 나가 있는 동안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수도권의 50% 이상의 사람이 몰려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에 이렇게 사람이 몰렸으면
수도권이라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경쟁력을 갖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수도권이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수도권조차도 살기가 힘들어져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2%가 무너진 지가 꽤 됐습니다. 수도권도 갈수록 경쟁력이 힘들어지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가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균형 발전을 이번에 해내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저라도 출마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 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입니다.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호남, 충청, 영남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를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출마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아마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이제 김경수 후보하고 간담회를 한다니까 도대체 김경수가 누구냐? 그 다음에 가는 왜 출마했다냐? 세 번째가 그러면 김경수 후보가 출마한 게 우리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시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아까 좀 전에 소개를 했지만 어렵게 호남에 장가를 간 호남의 사회입니다. 친한 인자도에서 태어나서 목포, 강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만났던 한 해 후배인데, 영원함을 호남에서는 별로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처가에서는 저하고 결혼하는 걸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영남에 또 진주가 대단히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제가 또 장손이라 우리 집안과 친척들이 집안에 절대 호남 며느리는 안 된다는 그 벽을 뚫고, 거기다 또 동성동본입니다. 그 벽을 뚫고 정말 어렵게 호남에 사회가 됐습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사실은 제 정치의 뿌리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청와대 5년을 모셨고 공화마을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모셨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출마하고 선거에 뛰어드는 그런 정치를 할 거라고는 저는 제 인생 계획이 없었던 경로입니다.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제 장인어른이 다른 건 하나도 묻지 않고요, 출마할 건지 말 건지 그것만 딱 물으시더라고요. 자네 출마할란가? 그게 장인어른께서 저를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었습니다. 출마하면 딸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시고 대통령님의 고향이었던 김해 봉화마을에 있는 김해을에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 그 보궐선거에 누가 나갈 거냐, 그리고 그 보궐선거를 그래도 다행히 처음에는 대통령님의 후배였던 지역분께서 출마를 하셨는데 그 보궐선거를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선 2012년 총선에 민주당에서 무조건 저보고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는 제가 나가지 않고 더 좋은 후보를 모시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책임지고 처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저의 지금의 대중정치인으로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2012년, 2014년 국회의원, 2014년 도지사 선거 2번 연속 낙선했습니다. 경남조차도 지금은 부울경이 그나마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그렇게 어려운 험지였습니다. 그 험지를 지역에 있는 당원 동지들과 함께 두 번의 낙선을 거쳐서 2016년 총선 때 정말 이악 물고 지역을 사차치 훑고 다니면서 김해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당시에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경남에서도 영남에서도 민주당의 이름을 갖고도 우리가 그렇게 영원했던 전국 정당의 꿈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할 수 있겠구나. 그때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2018년에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경남도지사로 우리 경남에서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어서 경남도지사를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제 자랑 같아서 대충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그런 경력은 알겠는데 그동안에 한 3, 4년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큰 집도 갔다 오고 갔다 나오더니 해외도 갔다 오고 하면서 3, 4년 정도 공백이 있더니 이번에 계엄 때 윤석열 계엄령 발표를 보자마자 바로 해외 유학생활을 중단하고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4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3, 4년 공백을 가졌던 사람이 4개월 들어와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했지만 그 경험만 가지고 대선까지 왜 나왔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로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싸우고 있을 때 저는 그 옆에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왜 지금 이 경선에 출마했냐 그걸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JTB 인터뷰가 있어서 갔더니 비슷한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다음 정권 교체 이후에 민주정부가 국정 운영을 원활히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윤석열의 석방이었습니다. 탄핵이 되면 내란범은 당연히 구속이 되고 구속된 내란범을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고 내란죄는 단죄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란의 우두머리가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내란의 우두머리에 권력기관들이 하나같이 눈치를 봅니다. 검찰이 그리고 국민의힘마저도 여당마저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권교체만 한다고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해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과정에서 함께했던 다른 정당 세력, 시민사회 세력까지 다 함께 똘똘 뭉쳐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했구나. 그 민주당의 후보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혁하고 그리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게끔 국민들을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으면 다음에 또 민주당 정부, 민주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정부는 국정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려면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 힘을 모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건 뭐라도 못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지방행정까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할 때는 지금처럼 필수의 없이 정부를 출범할 때 그때도 출범을 함께 했습니다. 제 그런 경험과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 출범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이번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 출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경선을 통해서 모두가 이기는 경선으로 만들고 그 경선의 결과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그 이후의 국정 운영도 함께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출마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은 이제 수도권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수도권과 다른 지역이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은 해보니까요. 제가 경남도지사 하면서 직접 지역을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봤는데 김관영 지사님도 아마 같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 묶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권역 안에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도시에 살든 청년들이 서울에도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인천에도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경기도도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얼마든지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북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주와 군산 청년들이 출퇴근 가능합니까? 군산, 전주의 청년이 군산에 가서 일자리를 얻으면 방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 가서 방 얻고 직장 구할 바에야 서울로 가죠. 그러니 전북에서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한 해에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청년들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권으로 올라갔던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근근히 열정페이 받아가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다시 지역을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기는 인생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청년들이 이 지역의 청년들이 스스로 인생의 낙오자가 됐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나라를 이대로 계속 유지하고 전북에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지역의 청년들도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좋은 인재로 길러져서 좋은 일자리 구해서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들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번 추경에 전북 예산 300억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요. 어제 보니까 국회에 올라가서 지렁이 의원님들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내려오시던데 300억 예산, 5개의 사업 300억 예산 따려고 전북도지사가 국회에 가서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게 만들고 국회에 넘어왔으니 국회를 찾아가셨겠죠. 그 전에 이미 기재부 출신이니 기재부는 얼마나 번질나게 다니셨겠습니까? 기재부에 넘어오기 전에 각 부처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처에 가서 또 얼마나 발이 닳도록 신발 닳도록 뛰어다니셨겠습니까? 지역의 지방정부의 수장이 왜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렇게 구걸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이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지방자치가 아니라 구걸자치로는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국가의 운영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서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거기에 전북, 강원, 제주 특별자치도 5+3의 체제로 만들어서 이 지방정부들의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나눠줘야 됩니다. 왜 30조 원이냐? 지금은 꼬리표 달아서 중앙정부가 지역에 나눠주는 예산이 1년에 약 90조 원입니다. 그 꼬리표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따와 보려고. 그러지 말고 1년에 권역별로는 1년에 5조 원, 특별자치도에는
2조 원 내외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을 지원을 하면 되죠. 제가 경남도에 있을 때 경남도의 1년 예산이 10조 원입니다. 그 10조 원 내외 중에 도지사와 경남도가 새롭게 마음대로 사업을 신규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 내외입니다. 그래서야 지역의 발전 계획을 지역민들이 스스로 세우고 지방정부가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일일이 모든 17개 시도의 예산을 왜 지고 앉아서 자기들이 시에 베풀듯이 나눠줘야 됩니까? 그러고는 찾아가서 얘기하면 우리 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못 줍니다. 자, 이런 시대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지역이 살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수도권도 한 해 교통 혼잡으로는 비용이 39조 원이 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도권의 기업은 지방에 내려올 때보다 서너 배 이상의 운영비가 듭니다. 이런 수도권의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도 수도권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이 책임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렇게 가야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생기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경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이 정책이 우리 모두의 정책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기현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